안녕하세요. 인생가사연입니다. 오늘은 40년을 같은 자리에서 가위를 잡아온 이발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로 이발관이 철거되는 마지막 날에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낡은 벽 속에서 40년 동안 숨겨있던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0년이었습니다. 강만수는 그날 아침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몸에 밴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철거 통보를 받은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던 그날, 만수는 마침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봉투를 내밀었고, 만수는 가위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것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이주 및 철거 완료 기한, 보상금 수령 안내.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을 읽으면서도 만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거울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만수는 그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만수는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짐을 쌀 때도, 골목이 텅 비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도 강만수 이발관의 유리문은 아침마다 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세수를 마친 만수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가운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헤어져 있었고 가슴팍에는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위 기름인지 염색약인지 이제는 만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40해 가까이 남의 머리를 다듬어 온 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머리는 언제나 대충이었습니다. 만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서자 아침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이발관은 골목 어귀에서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빛바랜 간판에는 희망 이발관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만수는 한 번도 다시 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포마드와 면도 크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만수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이 공간에만 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하고 의자에 흰 천을 깔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손이 익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거울을 닦다가 만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이발관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붉은 가죽 의자 2개, 낡은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가위와 빗,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그리고 구석 쪽 벽 한 번도 뜯어내지 않은 낡은 벽지 위로 세월의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 벽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문 밖으로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이미 철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쿵, 쿵. 육중한 소리가 땅을 울릴 때마다 이발관 선반 위 도구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다시 거울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닌 것처럼.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경원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진동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맞죠? 오늘까지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알아.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내려갈게요. 짐 정리해드리고 서류도 마저 처리하고. 안 와도 돼. 아버지! 오늘 하루 문 열 거야. 저녁에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아 가위를 들었던 28살의 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골목에서 그는 수만 명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결혼하러 가는 젊은이의 머리도, 군대 가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머리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노인의 머리도 모두 이 의자에 앉아갔습니다. 모두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이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만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첫 손님은 박영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70줄에 접어든 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걸음걸이가 씩씩했습니다. 야, 강만수. 오늘도 문 열었네. 영철은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듯 천장부터 바닥까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앉아. 만수는 짧게 말하며 의자에 흰 천을 둘렀습니다. 영철은 군말 없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쌓아놓은 침묵이었습니다. 가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익숙한 소리가 이발관 안을 채웠습니다. 만수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여러 곳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위를 쥔 손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나한테 돈은 받을 거야? 영철이 거울 너머로 만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 대신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지. 이 사람이. 영철이 낮게 웃었습니다. 만수도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만수가 처음 이발사가 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충청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놈 몇 맞이기에 식구는 7이었고 만수는 맞이였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운영하는 이발관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수건 개기, 면도칼 갈기. 처음 2년은 가위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고, 닦고, 치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배웠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위의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님의 얼굴형에 따라 어떻게 선을 달리하는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아저씨가 갑자기 허리를 다쳤습니다. 예약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저씨는 어쩔 수 없이 만수에게 가위를 내밀었습니다. 한번 해봐라.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이발사가 되었습니다. 28배 이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리금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낡았고 의자는 삐걱거렸지만 만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골목 어기라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아침 햇살이 유리문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을 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은 매일 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 단골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지난번 머리 모양을 기억하고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발사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만수는 손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씨 딸이 대학에 붙었다는 것도, 저 골목 철물점 주인이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이 의자에 앉아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발관에 앉으면 말이 많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야, 만수야. 영철이 거울 너머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이발관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야? 만수는 잠시 가위를 멈췄습니다. 천장을 향해 시선을 올렸다가 다시 영철의 뒷머리로 내렸습니다. 손님들 돌아가는 뒷모습. 영철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뒷모습? 깔끔하게 다듬어서 내보내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거든. 어깨가 올라가고 걸음이 빨라지고. 그거 보는 게 좋았어. 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40년을 여기 있었구나.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 소리만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걱 서걱. 영철의 머리카락이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문득 처음 영철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영철은 30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을 번질번질하게 기름 바르고 한껏 멋을 낸 차림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만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가위 끝으로 내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다 됐어. 만수가 흰 천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영철은 거울을 보며 앞머리를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역시 너밖에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수가 부르는 값보다 많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됐다고. 받아.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영철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나 오후에 또 올게. 왜? 그냥. 마지막 날이잖아. 영철은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골목에 찬 공기가 잠깐 밀려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흰 머리카락들을 쓸었습니다. 40년.
이 바닥을 얼마나 많이 쓸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수만 번의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쓸어 모은 머리카락을 쓰레받기에 담으면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머리카락들 안에 그 사람의 것도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만수는 쓰레받기를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포크레인 소리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낙엽 몇 장이 유리문 앞을 스쳤습니다. 만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손님이 2명 더 왔습니다. 한 명은 근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60대 남자였습니다. 15년 단골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만수 씨, 나 다음 달에 가게 접어요. 만수는 가위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딸내미 있는 대로요. 부산. 잘 됐네요.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 골목에서 살았는데. 남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2번째 손님은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제일 오래 산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들 손에 이끌려 왔는데 아들은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머리를 다듬는 동안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일어서면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만수 씨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발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의자를 닦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경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출발했어요. 그래. 짐은 얼마나 돼요? 트럭 불러야 해요? 별거 없어. 그래도 가위며 모며 있잖아요.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버리지 않아. 아버지, 그걸 가져다 어디 쓰게요? 이제 이발관도 없는데. 경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그치는 것인지 걱정하는 것인지 만수는 늘 그것이 헷갈렸습니다. 아들과 그런 사이였습니다. 경원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방과 후에 이발관으로 달려와 손님 없는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만수가 손님 머리를 다듬는 동안 경원은 거울 속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만수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였는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직업을 물어봤을 때부터였는지 한 번은 경원이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반가워서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경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경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원은 친구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갔고 졸업 후에는 직장 때문에 수도권에 눌러 앉았습니다. 명절에 오는 것도 해가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제 길을 가는 것이니까. 다만 한 가지만 걸렸습니다. 경원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 아버지가 왜 이 이발관을 그토록 지키는지.
왜 재개발 통보를 받고도 끝까지 문을 열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듣고 있어요? 경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듣고 있어. 서류 보상금 수령 기한이 이번 주까지예요. 그것도 같이 처리해야 해요. 알아. 아버지는 항상 안다고만 하고. 경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만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편하게. 그 말이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만수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발관 문을 열고 가위를 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편한 일이었으니까. 저녁에 와라. 만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반 위에 가위를 올려놓으며 만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발관 안이 고요했습니다. 포크레인 소리도 점심시간인지 멈춰 있었습니다. 만수는 구석 쪽 낡은 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발관을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 첫 장에 있었습니다. 28살의 만수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 옆에 영철이 서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장을 닫았습니다.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늘 그랬습니다. 오후가 되자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포크레인은 오전보다 가까운 곳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한 블록 더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 쪽 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포크레인의 진동 때문인지 낡은 벽지 한쪽이 툭 하고 떨어지며 말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지 안쪽으로 시멘트 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벽지와 벽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만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알아보았습니다.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광이 거치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예순이 넘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눈이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만수 씨. 윤정이었습니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그러나 어딘가 단단한 목소리. 만수는 그 목소리를 꿈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번인지는 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발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의자, 선반 위의 가위들, 벽에 걸린 달력, 그리고 구석 쪽 벽.
벽지가 떨어진 자리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철거 소식 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영철 씨한테요. 만수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녀간 그 친구가 이미 연락을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앉을 거예요? 정희가 잠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 좀 다듬어 주실 수 있어요? 만수는 말없이 흰 천을 꺼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정희의 어깨에 천을 두르면서 만수는 숨을 고르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습니다. 만수는 시선을 정희의 머리카락으로 내렸습니다. 단정하게 다듬어진 머리였습니다. 크게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위를 들었습니다. 서걱. 첫 가위질이 이발관 안을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위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포크레인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이었습니다. 오래됐네요, 이 이발관. 40년 됐어요. 기억나요? 처음 문 열던 날. 만수는 가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죠? 저도 왔었잖아요, 그날.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발관 문을 처음 연 날, 만수는 손이 떨려서 유리문 열쇠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그때 정희가 열쇠를 주어 건네주었습니다. 웃으면서. 그것이 이 이발관에서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만수는 정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인사도 없이. 정희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라고. 이발사의 아내로는 살게 하기 싫다고 했던 아버지 말을 만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만수 씨. 정희가 거울 속 만수를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가위가 멈췄습니다. 이발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포크레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가위를 쥔 채 정희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울 속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만수는 보았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지 못했던 것을. 만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쿵! 벽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포크레인의 진동이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구석 벽의 벽지가 더 크게 벌어지며 아까보다 넓은 면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반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부터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 흰 천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꺼내볼게요. 아닙니다. 만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희보다 한 발 앞서 벽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종이는 봉투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너무 바래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봉투의 절반은 아직 벽 안쪽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만수는 그 말만 하고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발관 안의 공기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 사람 모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꺼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40년 동안 벽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위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걱 서걱. 두 사람의 눈이 거울 속에서 잠깐 마주쳤다가 각자의 시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포크레인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 블록이 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만수가 정희의 손을 놓은 데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속에서 나온 편지에는 40년 전 그가 끝내 붙이지 못한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철이 다시 온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그는 멈췄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만수를 보았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혹은 둘 다인지. 왔네. 그는 짧게 말하며 구석 쪽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정희가 거울 속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 씨, 당신이 알려줬죠? 내가 안 알려줬으면 어쩔 뻔했어. 영철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셋이 함께였던 것이 언제였는지 만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4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영철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 처음 왔던 날 기억해. 만수, 네가 문 열고 첫날이었는데 이발관이 어찌나 작던지. 의자 2개 놓으니까 발 디딜 데가 없었잖아.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영철은 계속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이서 여기서 저녁 먹었잖아. 만수, 네가 라면 끓여서 이발 의자에 앉아서 먹었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정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억해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가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라면 냄새도, 세 사람이 웃던 소리도, 정희가 라면 국물을 흘리고 민망해하던 얼굴도 모두 기억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철이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야, 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발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위 소리도 멈췄습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온 질문이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에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 만수야. 나만 알고 있었어. 40년 동안. 그 말에 정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영철 씨, 무슨 말이에요? 영철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 됐어. 만수가 짧게 잘랐습니다. 만수야. 됐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철은 잠시 만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만수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서걱.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오래된, 그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네. 그 봉투 아직 그대로예요? 만수는 구석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벽지가 벌어진 자리에 봉투가 반쯤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대로예요. 정희가 거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봉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덮어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꺼낼게. 앉아. 만수가 말했습니다. 영철은 만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만수는 가위를 선반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만수는 벽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벽지와 시멘트 사이에서 4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의 끝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봉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겉면의 글씨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글자, 맨 위에 적힌 이름의 첫 글자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나오는구나.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만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 씨.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포크레인이 울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발관 안에 가위들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어봐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만수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발관 안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씨,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당신 입으로 먼저 듣고 싶어요. 만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수만 번 쓸고 닦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위에 오늘도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님 의자가 아닌 구석에 놓인 낡은 스툴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스툴에 앉은 것은 만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위를 잡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만 명의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붙잡아야 할 손은 놓아버렸습니다. 정혜 씨, 만수가 낮게 불렀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쥔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만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영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밖에 있을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수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요. 정혜 씨 모르게 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발관 열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녁 늦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나가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만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마 끝 무렵의 눅눅한 저녁이었습니다. 정희 아버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봉투를 내미셨어요. 두툼한 봉투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어요? 돈이요. 이발관 안이 조용했습니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때 내가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만수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 딸은 이발사한테 줄 수 없다. 이 돈 받고 정리해라. 정희한테는 네가 먼저 떠난 걸로 해라.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돈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떠났어요? 만수는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안 받았지만 아버지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발사 마누라로 살면 고생할 게 뻔했으니까 나는 잘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혜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으니까. 만수 씨,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때는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것.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정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만수 씨?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만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40년을 벽 안에 있던 것. 어렴풋이 짐작은 갔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정희가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가 오래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이 종이 위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눈썹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 정희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포크레인 소리는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이발관 안에는 정희의 낮은 울음소리와 오래된 가위들의 침묵만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늙어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등이 굽은. 그러나 40년 전 그날 이 이발관 앞에서 웃던 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가위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울음을 가라앉히는 동안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가위 소리가 이발관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만수가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정희가 울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내려놓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후에 정희가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에게. 이 편지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씁니다.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비겁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나는 돈을 거절했지만 결국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라졌으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발사 마누라로 사는 것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겁쟁이였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나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미안합니다. 이 편지를 벽 안에 넣어두겠습니다. 언젠가 이 벽이 무너지면 당신에게 닿을 수도 있겠지 싶어서. 그때쯤이면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강만수. 정희가 종이를 내렸습니다. 이발관 안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강경원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여자가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울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흰 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원의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벌어진 구석벽에 향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원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벽은 왜 저래요? 벽지가 다 떨어졌네. 만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나 만수에게는 여전히 이발관 의자에 앉아 숙제하던 어린 경원이 먼저 보였습니다. 앉아라. 네. 의자에 앉으라고. 경원은 영문을 모른 채 손님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경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경원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두 번째 줄쯤에서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중간쯤에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경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원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경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분이에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경원은 거울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아버지가 왜 이 이발관을 떠나지 않았는지, 왜 재개발 통보에도 끝까지 문을 열었는지, 왜 한 번도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경원은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것은 이발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였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는 이 골목 어귀의 이 자리. 경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그때 영철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이발관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포크레인은 오늘 일을 끝낸 것인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선반에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뒤에 섰습니다. 경원이 거울 속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잘라줄게.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가 흰 천을 아들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서걱. 가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원은 거울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만수는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40년을 삼켜온 이 이발관의 마지막 가위 소리가 골목 저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골목으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발관 유리문을 통해 그 빛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 위에 긴 직사각형의 빛이 생겼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다 다듬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흰 천을 걷어내며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었습니다. 평생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동작이기도 했습니다. 경원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늘 처음 온 것과는 달랐습니다. 만수는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를 하나씩 들어 천으로 닦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나면 반드시 가위를 닦았습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내일도 쓸 수 있도록. 오늘은 내일이 없었지만 만수는 그래도 닦았습니다.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간다. 그는 만수의 어깨를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인사였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영철의 발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졌습니다. 경원이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는 저기 앉아 있어라. 경원은 말없이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숙제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지 경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가위들을 하나씩 낡은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빗도 넣었습니다. 면도칼도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주머니를 묶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철의 방식이었습니다. 만수 씨.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이 편지 내가 가져가도 돼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혜 씨 거예요. 처음부터. 정희는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침묵이었습니다. 만수 씨. 네. 그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이발사 마누라면 어때요? 당신 옆이면 됐지. 만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40년 전부터 알았어요. 정희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겁쟁이니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4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울음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맞아요. 겁쟁이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발관 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원이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웃음을 거두고 이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가죽 의자 2개,
낡은 선반, 오래된 달력, 벽지가 벌어진 구석벽,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스민 바닥. 이것들이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의자도 선반도 달력도 모두 흙먼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벽 안에 갇혀있던 것이 오늘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이 하루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유리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옆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을빛만 남았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붉은 빛이 이발관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경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말없이 만수의 옆에 섰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원은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위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만수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만에, 이번에는 제대로.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네. 밥은 먹었어요? 정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럼 먹고 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정희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늘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습니다. 낙엽 냄새가 났습니다. 세 사람이 이발관을 나섰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이발관이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유리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씨가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희망 이발관. 만수는 유리문을 당겼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그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경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에게 준 것을 오늘 이 골목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그러나 걸으면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남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발관은 그 자리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빛을 머금은 채.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이발관이 있던 자리에는 새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은 떠났고 대신 타워크레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낡은 골목은 이제 공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만수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위와 빗이 담긴 주머니였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경원이 알아봐준 곳이었습니다. 읍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찾아가 머리를 다듬어 드리는 봉사였습니다. 만수가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느냐고.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면허증을 꺼냈습니다. 40년이 넘은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달아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오시길 기다렸다고. 만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첫날, 만수는 경로당 한쪽에 간이 의자를 놓았습니다. 흰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85살 할머니였습니다. 반년째 미용실을 못 가셨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할머니의 어깨에 흰 천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서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고.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젊어졌네. 만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덜 외로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정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경원이 예약해준 읍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경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2사람만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만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손 안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2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골목이 사라진 자리에도 봄은 오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돌아서 온 봄이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봄이었습니다. 만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했어야 했던 말. 편지에 적었지만 끝내 붙이지 못했던 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 씨. 네. 잘 왔어요. 정희는 잠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요.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2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제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꽉 찬 침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이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무게가 되기 전에 오늘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